안녕하세요. 세계관 제작자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20년 넘게 스스로를 게임 기획자라고 소개를 했고요. 사실 그 마음은 지금 게임 기획자였어요.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이제 저는 게임이 가진 그 멋진 세계가 게이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대중화되는 시점을 항상 꿈꿔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를 환영하는 이유인 것이죠. 2015년쯤에 이제 MCN 업체, 그러니까 멀티 채널 네트워크 업체에서 일하면서 게임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더 대중화돼야 되고 사람들의 문화를 담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이제 흐르다가 그때 이제 멋진 영상과 게임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갖고 있었던 테이크원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첫 프로젝트의 첫 직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BTS 월드라고 부르는 멋진 게임을 만들게 됐고, 그 뒤에는 이제 하이브에 입사를 해서 세계관 라이브러리 파트장으로서 세계관의 구조라든가 내부 설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은 NFT 작가로서 또 뛰어들었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지금은 11월 2일에 메타버스 제작사를 설립하고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임 기획자에서 세계관 제작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대표님으로 이렇게 되신 게 그 메타버스나 이런 세계관 이런 걸 구축하는 그런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메타버스라든가 가상세계, 그리고 부캐라고 부르는 이런 온라인화되고 있는 어떤 사회구조의 핵심 요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 작가들의 이제 사회랄까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느낀 생각은, 사람들이 이제 NFT를 그 이전에 있었던 암호화폐처럼 투자의 대상이자 뭔가 어둡고 음침하고 사기가 난무하고 뭐 이런 어떤 쉽게 얘기해서 뭐 코인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멸칭의 의미로 부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게. 왜냐하면 시작은 언제나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하지만은 첫 시작이 너무나 그런 어떤 것들로 안 좋은 사례들만이 나온다면 미처 보기도 전에 이게 가라앉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이미지의 상징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군가와 함께 이걸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철판사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제안을 받고, 이제 NFT의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부캐의 영역에 이르는 로드맵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걸 책을 통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메타버스란 이런 것이고 어떤 기술적 뒷받침이 있고 돈을 얼마를 벌 것이다 라는 어떤 리포트를 인용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나 암호화폐,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연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돈이 얼마나 벌릴지를 분석하는 투자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안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주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생활상이라든가 비전들, 어떤 방향으로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주식 투자 책에 현명한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NFT 현명한 투자자니까 그 책이 연상이 되는데요. 이건 책을 내주신 출판사 대표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저랑 얘기하실 때도 NFT를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의 책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느낌, 전통과 좀 닿아 있는, 전통이 아주 옛날이 아니더라도 이쪽 암호자산이나 NFT도 기존에 있었던 자산들, 재테크처럼 냉정하고도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네. 염원이 담긴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 그 암호화폐나 NFT가 아직도 많은 분들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 뭐 암흑의 장소에서 뭐 이루어지는 거, 뭐 재테크에 그냥 뻥튀기 하는 수단 이런 걸로 이야기되는 게 많은데 그 닷컴 시대 때 그리고 그 인터넷 시대가 지금 이렇게 제3차 산업혁명을 끌고 왔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질서를 가장 변화시키고 건드리는 그런 핵심 화두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고 싶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기사를 본 것 중에 50대, 60대가 소비 중에 온라인에서 사용한 게 50%를 넘었다. 50대가요? 예, 50대, 60대가 그랬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이제 사실상 대세가 넘어온 거 아니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촉발됐다. 근데 닷컴 버블이라는 게 생겼을 때가 90년대 말이란 말이죠.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고, 닷컴이면 투자받고, 닷넷이면 투자 못 받고,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시절을 지나왔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메타버스는 아직 한참 멀었다. 그렇죠. 닷컴 버블도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고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건 그 50대, 60대 말입니다. 25년이라는 뜻은 그 사람들이 20대 때 그걸 접하고 성장하고 나서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0대가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들이 50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런 것들도 그런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조급해서 지금 아니면은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단 그냥 다른 재테크들과 별다를 거 없이 특성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극초기이고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스타트업을 차릴 수 있듯이 회사를 차릴 수 있듯이 근데 회사를 차리자마자 거기가 투자 적격의 대상이냐? 그건 또 아니죠. 물론 그 창업 투자, 엔젤리스트라든가 벤처 투자라든가 캐피탈 그리고 뭐 상장 직전에 하는 IPO, 프리 IPO 투자라든가 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NFT와 메타버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NFT, 메타버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아요.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NFT가 뭔지, 그리고 왜 NFT가 메타버스랑 연결되는 건지. 그렇죠. NFT는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변경불가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토큰은 코인의 기술적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큰이 코인이라면 변경불가 코인인데 왜 이런 이름으로 붙이느냐. 이거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돈에 새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에 새긴 그림. 예. 그럼 앞부분 암호화폐부터 얘기를 해보죠. 암호화폐는 어떤 한 회사가 컴퓨터를 갖추는 게 아니라 마치 옛날에 토렌트라고 당나귀라든가 소리바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 파일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공유할 때 사람들에게 이게 쫙 뿌려졌거든요. 내가 파일을 올리고 누군가가 파일을 올리고 그걸 다 토막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뿌리고 다운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전송되는 P2P 기술이었단 말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걸 정반대로 한 느낌입니다. 예, 우리 둘 간의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했다는 기록을 그 작은 블록으로 만들어서 마치 영화 파일처럼 말이죠. 영화 파일이 한 지점처럼 만들어서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걸 위해서 컴퓨터를 켜놓은 사람들에게 다 뿌려서 복사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하죠. 그러면은 내가 거래했다는 건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잡아떼도 이 수많은 컴퓨터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변주할 수 없다. 그건 믿을 수 있고 이제부터는 이걸 가상의 특별한 회사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데이터를 변주해야지도 불가능한 형태의 구조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고요. 근데 블록체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데이터를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양을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내용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건 내 통장 잔고 숫자죠. 그래서 이걸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들이 다 켜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둘이 거래한 걸 이제 복사해서 가지려면 말이죠. 근데 컴퓨터를 왜 켜두냐 이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토렌트나 뭐 이런 것들이야 내가 다운받기를 원하는 파일이 있어서 켜둔다지만 얘는 컴퓨터를 켜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켜두는 사람들에게 코인을 나눠줬어. 이 컴퓨터를 켜두면 어떤 암호를 풀어서 코인이 나와. 채굴. 예, 그게 바로 채굴인 겁니다. 처음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면 우리를 거래하는 순간 이걸 전 세계 컴퓨터에 뿌리려면 이 사람들한테 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코인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전송을 할 때 가스피, 기름값이라고 이제 명명된 그걸 넣어서 수수료처럼 보내면 이걸 이 많은 컴퓨터들이 가장 높은 가스 수수료부터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곳이 적다면 가스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블록체인인 거고요. 암호화폐인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다가 이런 게 생긴 거죠. 제가 보낸 1원을 서로 기록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남고 믿을 수 있다면 이게 1원이 아니라 한 점이면 어떠냐. 한 개의 점이라면 숫자 1이 아니라 그림 한 점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물릴 수 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코드가 사용되는 곳은 컴퓨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기계, 뭐 모바일이 됐든 컴퓨터 PC가 됐든 어쨌든 컴퓨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기계고 그렇다면은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음악이든 사실은 다 상관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전부 다 디지털화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거래 자체를 주고받을 수 있겠다. 이런 표준으로 만들어진 게 NFT입니다. 그럼 NFT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거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래는 어떤 JPG, MP3 아니면 어떤 파일을 물고 있다.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걸 이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파일을 거래한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글자 다음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NFT 아트라고 부르는 시장이 열리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NFT는 JPG, MP3, 뭐 AVI, 뭐 MP4 이런 거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프로그램 상에서 돌아가는 건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게 NFT 아트. 그렇죠. 왜냐면 종이 위에 물감을 그리면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NFT랑 이제 메타버스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상세계가 발전하는 거 말이죠. 가령 그건 굉장히 옛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닷컴 이야기로 시작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그 전에 모뎀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건 게시판이었어요.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 각지 어디선가에서 모뎀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영화 취미가들이 모인다거나 낚시 동호회가 만들어진다거나 게임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뭐 거창한 말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구조가 됐단 말이죠. 인터넷이 되면서 더 대중화되고 이제 단순히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 보는 어떤 가상의 종이에서 이제 각종 내용들이 이제부터 OTT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제 TV까지 대체하고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걸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리,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라든가 다음 카페라든가 뭐 이런 어떤 집단들이 있단 말이죠. 커뮤니티가 복제되면서 등산 카페도 있고 뭐 일주일 동안 하는 스터디도 카페를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고 옛날처럼 막 게시판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카페 개설하면 돼요.
서비스를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내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 되고 연결해 놓으면 되고 강의 녹음해 두면 되고, 이런 어떤 구조가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회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메타버스라고 했었는데, 공통의 사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소셜을 이룬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근데 그거 텍스트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은 사진이고요. 이런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상점이라든가 친구 교우관계 공통의 목적들을 이루는 영토와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 예. 하지만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 안에는 문화와 예술이 흐를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구조에 따라서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죠.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코드지 않습니까? 매트릭스 영화처럼요. 코드기 때문에 집도 NFT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옷도 NFT가 될 수 있고, NFT 이전에는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상세계에서 옷을 만들어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중앙 시스템이 이걸 다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앙 시스템, 내가 여기를 탈퇴하기라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못 팔고, 그리고 또 실제로 파는 것도 이 시스템 만든 회사에 완벽하게 귀속돼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판매자 등록을 해서 수수료를 떼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소극적 구조에서 메타버스 환경, 블록체인 환경으로 넘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환경이 됐고, 이제 물건이죠. 가상세계에서는 이걸 물건이라 불러야 되겠죠. 그림 물건, 내지는 내가 만든 무슨 장식물이라든가 내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럼 경제 구조가 잡힌 겁니다. 그럼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이 암호화폐를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존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뭐 피자를 사 먹네, 너무 억울하다라든가, 아니면 가격에 너무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화폐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안정적인 가치도 없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암호화폐는 태생의 프로그램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의 물건들, 실제 하는 물건들과 되게 안 맞습니다. 잘. 오히려 이 무형자산들, 가상하고 되게 잘 맞는 게 있는 거죠. 태생이 그러니까. 예,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화폐라는 건 말이죠. 그 화폐 안에, 경제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화폐지,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건 금 같은 것이죠. 그냥 귀금속이라든가 뭔가인 겁니다. 그냥 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들이 딱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있는 돈과 바꾸는 무언가니까 얘는 화폐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좀 이상한 거였어요. 그냥 토큰? 신기한 물건이고 그냥 사두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물건이었는데, 중요한 건 얘가 프로그램은 코드고 불변성이 있고 편리하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발전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령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비트코인 받고 팔기는 힘들지만, 암호화폐를 받고 팔기는 힘들지만, PDF로 된 내지는 이제 전자책으로 된 건 가상화폐랑 거래하는 게 너무나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둘 다 코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복제돼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가 증가하죠. 책은 내가 만들어서 원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자꾸 암호화폐를 받고 나눠주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나한테 손해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전자 무형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내 원본이 그대로 큰 비용 없이 복제돼서 상대방한테 주어지는 거고, 이런 구조 때문에 무형자산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를 이루는 문화라든가 거래 요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만나게, 코인을 만나게 되는데, 코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야말로 코인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주고 코인이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거래를 시작한다. 이게 돼야지 이제 본연의 목적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럼 메타버스 세계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뭐 VR 장비를 산다든가 이런 영역이라기보다 서로의 니즈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나의 다른 관념들 말이죠. 부캐들. 부캐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공통의 가치로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이 욕구,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팔고 싶어하는 기업들, 그리고 메타버스는 작게 잡아도 10개 이상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조금 선언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한다면은 대기업급에서는 가능한, 가령 아파트 한 세대가 아니죠. 아파트 전체 마을 하나를 짓는다거나 도시 하나를 짓는다라는 건 일개 기업이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 전문기업 뭐 이런 걸 있으니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부속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가겠죠. 페인트나 고무라든가 유리라든가 거리에 깔리는 아스팔트 벽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살기 시작하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모든 물건들은 다 사용되는 거죠. 메타버스도 딱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3D나 2D 그래픽에 관련된 업체도 있고, 아바타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전자지갑이라든가 페이류들을 만드는, 그리고 서버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하는 쪽도, 인프라 쪽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쪽도 있고, 그리고 VR을 위해서 이제 기계,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안에서 사용될 온갖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메타버스에 이제부터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사람도 있고, 기업도 있고, 돈도 있고. 이 세계가 이제 아우러지면서 가상의 영토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상의 소비자라는 걸 만나게 되는 거고, 이 소비자들이 무형자산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만들어낸다. 이게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그 현실의 이런 뭐 물질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세계랑 거의 동등하게 혹은 더 그 이상으로 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가 구축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안에 들어가서 살 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 가상 세계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포츠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NFT로 만들어진다. 그렇죠. NFT가 있음으로써 훨씬 더 편리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됐죠. 예. 그 이게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진짜 그 안에 또 엄청난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건데, 신세계예요, 이거 완전히. 네, 아까 부캐를 조금 뒤에 설명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어떤 구성원들, 부캐들은 메타버스 시대가 발명했다든가 이제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원래 수많은 역할이라고 부르는 걸 갖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자녀로 시작했죠. 누군가가 낳아줬을 테니까요, 저는. 자녀로 시작해서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서로 다른 예의 범절이라든가 그러니까 생활 방식, 심지어는 사상의 변화까지도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아이의 아빠일 때와 아버지의 자녀일 때와 뭐 더 엄격한 조직, 가령 군대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가질 때 이 셋 다 사상과 철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한 몸이었단 말이죠. 항상 나랑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분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온라인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나랑 분리된 개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옛날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 실명으로 이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용 캐릭터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계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정에 맺어져 있는 친구가 중요한데, 김동훈이라는 내 계정이 있고 그냥 거기에 내 일가 친척, 학생, 뭐 선생님, 교수님, 업계 사람들 다 모여있단 말이죠. 그냥 이게 그냥 옛날의 습관이었다. 왜냐하면 다 나니까요. 근데 이게 분리해도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SNS가 있었던 친구들은 이걸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시작됐을 때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관련된 사이트가 이제 사실 디지털 카메라의 정보 기능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자동차 분명히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막상 이 사람들은 물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지 자동차 판매 사이트라거나 자동차 정보만을 공유하는 기능적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커뮤니티가 돼버린 거죠. DVD를 좋아하는 사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정치 세력화되기도 하고 어딘가에 맘카페가 있는데 이 맘카페가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아이 보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에서 왜 그런 걸 하죠? 이러지 않단 말이죠. 그럼 사회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역할 내지는 사상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물론 게임을 좋아해서 모여 있는데 게임 얘기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건 커뮤니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게시판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단들은 이제 메타버스, 게시판의 형태, 텍스트의 형태가 아니라 뭐 우리의 기술이 발달하듯이 2D나 3D의 형태로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된 거고 그게 생각보다 뭐 모든 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코비드, 코로나 덕분에 훨씬 더 빨리 와버린 상태가 된 거죠. 자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극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NFT가 단지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이름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대다수 제 생각에는 한 90% 정도 그보다 많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자지갑을 안 갖고 계세요. 그냥 거래소에 있는 그 주소와 내 전자지갑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코인들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길 생각은 별로 안 하신단 말이죠. 왜냐면은 용도가 딱 하나니까. 트레이딩. 네. 한국 돈을 주고 사고 한국 돈을 받고 판다. 그리고 내 통장에 들어오겠지. 그럼 이게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NFT 아트들은 이 바깥에 계신 분들을 에게 홍보하거나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부터 되게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코인을 만든 다음 그 코인을 갖고 NFT를 사야 되는 그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내부에서 이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문화가 조성되는 거죠. 근데 그 범위가 지금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숫자에 비하면은 1%도 너무나 과분한 거 아닌가. 1000명 중에 1명도 과연 NFT를 구매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는 사실 확장성은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거래액은 엄청나지 않나요? 그 크립토펑크인가 뭐 그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던데요. 그게 1000분의 1명 이 정도인데도 그 정도 거래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편리하다라는 거,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메타버스라든가 NFT의 유행과는 별도로 미국이든 뭐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접속하면 이 화폐 가치를 가졌다고 믿는 이 토큰, 코인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런 지불 수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그렇죠? 예, 각국의 외환이라든가 뭔가를 다 거쳐야 되고 이 속도 그리고 내 물건, 내 아트를 누군가가 사는데 이게 쉽냐는 거죠. 그림을 판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냐. 거기 막 그 무슨 중간에 그 에이전시인가요? 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군가가 봐야 되고 이 모든 게 단숨에 해결되는 그냥 올라가면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도 볼 수 있는 유튜브처럼. 예, 이 상황. 이 둘이 만났으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고 불리는 금액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클릭 한 번으로 단숨에 모이기 때문이죠. 그냥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홍보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아냐 모르냐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게 부각이 되고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 소식이 전파되는 속도나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알린다거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거나 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퍼져나가고 전달되고 그럼 전달되자마자 클릭을 태핑을 한번 하면 바로 글로 가서 태핑을 한번 더 하면 사지는 거죠. 이 상황이 되니까 각종 프로젝트들이라든가 NFT 아트들이 엄청난 돈이 순식간에 그냥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이 모이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